오래전 깊은 산 중에 미래를 꿰뚫어 본다고 소문난 무당이 살았다. 무당의 이름은 김서령. 그녀는 강원도의 외딴 마을에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특별한 능력을 보였다. 김서령은 누구보다 조용한 아이였고 또래 아이들처럼 웃거나 장난을 치는 일이 드물었으며 늘 먼 곳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리곤 했다. 그녀가 5살이 되던 해 마을에 큰 홍수가 들이닥쳤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했지만 서령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물이 와. 집이 사라져. 큰 물이 와. 그녀의 울음에 놀란 몇몇 사람들이 아이를 따라 마을 어귀로 나섰고 이후 장대비와 함께 계곡물이 넘쳐 마을 절반이 휩쓸렸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서령을 하늘이 내린 아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녀가 무심코 한 말이 사람들을 놀라게 한 적도 있었다. 사라진 이웃 소년을 찾지 못해 마을이 술렁이던 날. 서령은 조용히 옆마을 고개 너머에 있어요라고 말했다. 그리고 정말로 아이는 그곳에서 발견됐다. 또 어느 날은 이상한 꿈을 꿨다며 낯선 얼굴을 종이에 그려 보인 적도 있었다. 사람들은 웃어넘겼지만 몇 달 뒤 마을에 그 얼굴과 똑같은 나그네가 나타나 모두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서령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두려움으로 커져만 갔고 서령은 점점 더 안으로 숨어들었다. 그녀는 말을 아꼈고 눈빛은 점점 깊어졌다. 부모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서령은 혼자 남겨졌고 깊은 산속에서 홀로 지내며 점차 기이한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신비로움은 사람들 사이에 소문처럼 퍼져나갔다. 누군가는 그녀가 왕실에서 쫓겨난 도사라 했고 또 누군가는 산신령에게 특별한 힘을 받은 자라고 했다. 어떤 이들은 전국을 떠돌다 숨어든 신령스러운 무당이라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산 아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박철수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병으로 여의었고 아버지가 홀로 철수를 키웠다. 철수는 넉넉치 않은 형편이었지만 열심히 농사를 지으며 살았고 타고난 책임감과 선한 심성으로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받았다. 어느 날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지자 그는 큰 절망에 빠졌고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를 살려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아버지, 조금만 더 힘내세요. 철수야, 괜찮다. 난 네가 이렇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네가 이 고생을 계속하는 게 마음에 걸리는구나.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방법을 꼭 찾아낼 거예요. 철수는 병상에 누운 아버지를 위해 이른 아침 물을 뜨러 우물가로 향했다. 밤새 아버지를 간호하며 마음이 지쳐 있었지만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결심을 품고 있었다. 우물가에서 이웃에 사는 은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철수를 바라보며 말을 건넨다. 철수 할아버니, 요즘 밤마다 불빛도 안 보이고 밥도 못 챙겨 드시는 것 같던데. 괜찮아. 아버지 병세만 나아지면 다 괜찮아질 거야. 저기 혹시 김서령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연마을 산속에 산다는 무당인데. 무당? 처음 듣는 이름인데? 그 사람 그냥 무당이 아니라 운명도 보고 병도 고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괜히 그런 소문이 도는 건 아닐 거란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시도라도 해봐야지. 무섭고 이상한 소문도 많지만 아저씨를 위해서라면 한 번쯤은 가볼 만한 곳 같아서요. 그래, 지금 바로 가봐야겠어. 며칠을 헤맨 끝에 박철수는 산중에서 수상한 초옥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무당 김서령이 앉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 무당의 차가운 눈빛이 철수를 꿰뚫어 보듯 빛났다. 혹시 김서령님이 맞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무슨 이유로 여기까지 절 찾아오셨습니까? 저는 박철수라고 합니다. 병든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김서령님을 찾아왔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사람의 목숨은 하늘이 정하는 법. 어찌 그 운명을 바꾸려 하는 것입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전 어떤 일이든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니 그 마음을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만 하세요. 아버지가 건강해지신다면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보세요. 무당이 철수의 손을 바라보며 붉은 먹물로 무엇인가 천천히 새긴다. 이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운명을 뒤바꿀 힘을 가진 글자를 새겼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건강을 되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가 질 무렵엔 절대 글자를 불해해서 안 됩니다. 이것을 어기는 순간 글자의 기운이 멈춰 흘러 큰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반드시 꼭 지키겠습니다. 철수는 무당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레 초옥을 나섰다. 며칠 뒤 기적처럼 농부의 아버지는 회복되기 시작했다. 철수가 무당에게 받은 붉은 글자의 힘 덕분인지 아니면 하늘의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쇠약해져 있던 아버지의 기운이 점점 돌아오고 있었다. 철수야. 아버지, 정신이 드세요? 몸에서 힘이 나는 게 몇 년은 젊어진 듯한 느낌이야. 철수가 마루에 상을 펴고 아버지와 마주 앉았다. 며칠째 음식에 손도 못 대던 아버지가 오늘은 말없이 숟가락을 들어 천천히 밥을 떴고 잠시 머뭇대더니 이내 입에 넣었다. 아버지, 좀 드실만 하세요? 그래, 밥맛이 나는구나. 오래간만이야. 조금씩이라도 드셔야 기운이 돌아오죠. 오늘은 안색이 훨씬 좋아 보여요. 다 내 덕분이지. 네가 아니었으면 벌써 이 세상을 떠났을 게다. 마을 사람들이 철수 집 앞으로 모여들었고 수근대기 시작했다.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의 숨만 붙어 있던 분이 저렇게 멀쩡해졌다고? 기적이 따로 없구먼. 철수가 뭔가 특별한 걸 한 게 틀림없어. 혹시 산속 무당을 찾아갔던 게 아닐까? 마을 사람들은 믿기 어려운 기적이라며 떠들었고 철수의 마음엔 점점 복잡한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는 무당이 새겨준 그 글자가 정말 기적을 일으킨 것인지 아니면 그 힘이 과연 축복이기만 한 것인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손바닥에 새겨진 이 글자, 해질 무렵엔 절대 보지 말라고 했지. 근데 정말 보기만 해도 무슨 일이 일어나긴 할까? 며칠이 지나고 햇볕이 유난히 따스한 날이었다. 마을은 조용했고 웃음소리는 오랜만이었다. 철수는 처음으로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그렇게 기적은 점점 익숙한 것이 되어갔다. 철수야, 이제 너도 좀 웃을 줄 아는구나. 웃는 얼굴 다시 보니 너무 좋구나. 이제는 아버지도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해는 어느새 기울어 있었고 철수의 마음 한구석엔 알 수 없는 허전함이 퍼지고 있었다. 정말 괜찮은 걸까? 그런 생각이 어느 틈에 그의 시선을 천천히 손바닥으로 이끌었다.
해는 점점 기울고 하늘은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철수는 천천히 손바닥을 펼쳤다. 금기의 경계 너머로 손을 내민 순간이었다. 잠깐 보는 건 괜찮겠지? 글자는 깨어났고 억눌려 있던 기운은 세상 밖으로 흘러나왔다.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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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불길은 온 마을을 삼켰고 겨우 회복되었던 아버지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넜다. 철수는 무릎 꿇은 채 재가 된 땅 위에서 울부짖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모두 제 잘못이에요. 철수는 무당을 찾아 산을 다시 올랐지만 초옥은 그저 폐가처럼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다. 사람의 흔적도 기운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많은 시간이 흐른 후 마을은 다시 제 모습을 찾아갔다. 사람들은 그날의 일을 전설처럼 이야기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후세에 전하게 되었다. 금기는 이유가 있고 인간의 호기심은 때때로 재앙을 부른다. 그러나 실수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인간의 가장 위대한 힘이다.